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연준의 대표적 매파인 제임스 블러드와 그 외 여러 위원들이 7월에도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단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는데요. 9월에는 이제 50 베이시스 포인트 그리고 금리 인상 이후에 인플레이션 추이를 보아가면서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된 부진한 지표에 집중을 했는데요. 지난달 원자재 가격 상승이 주춤해지자 인플레이션 우려가 누그러졌고 채권 수익률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기술주의 반등이 시장 상승을 주도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어제장 3대 지수 큰 폭으로 다시 상승으로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나스닥 역시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면서 지난번 고점까지 올라서는 모습인데 금요일장과 CPI를 앞두고 다시 차익 매물과 공포 심리의 상승으로 하락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빅스 지수는 지난번 급등을 하던 모습과 유사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지난주에 대비해서 많이 늘었고요. 오늘 8일에 발표가 될 비농업 고용 지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또한 이제는 다음 주에 정말 집중을 해야 하는 CPI 지수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서 제일 큰 산이 하나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루시드 차트에서는 플러스 8.73%가 상승을 하였고요. 애프터 장에서는 마이너스 1.06%가 하락을 하면서 19.60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랜만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지만은 20분 라인을 다시 뚫지 못하고 지난번 고점 부분까지 접근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더플로우에서는 지난번 고점 부근에서는 라지 스케일의 대량의 매도가 있었지만은 오늘은 라지 스케일의 대량의 매수가 들어온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저점을 높여가면서 서서히 상승을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다음 주 제일 걱정되는 CPI가 있기 때문에 하락폭이 크지 않기만을 바라겠습니다. 1분봉에서는 나스닥의 흐름과 유사하게 흘러갔지만 더 큰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숏스퀴즈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어제의 최고점은 19.88불로 결국에는 20불 라인을 뚫지 못하면서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 있었는데요. 이제는 모든 종목들이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숏 커버링과 숏 스퀴즈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달에는 무조건 20불 라인 위로 올려 놓아야만 다음 달에 있을 2분기 실적 발표 때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수급 문제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들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기차 수요에 맞춰서 다양한 차량이 출시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폭스바겐의 전설인 ID 버즈의 부활이고요. 이전에 피터 롤린슨이 폭스바겐의 버즈를 시승을 하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었고 이로 인해서 폭스바겐과의 루머도 생겨났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5인승 모델이 먼저 글로벌 시장에 출시가 되겠고요. 2023년에는 6인승과 7인승 모델이 추가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핫한 붐을 일으켰지만은 신뢰감이 떨어져 있는 폭스바겐이 이제는 시장에서의 반응이 어떨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작년 9월에 뜨겁게 달구었던 루시드 에어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스튜디오를 빠르게 확장을 진행을 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럭셔리 브랜드로서 유럽 시장을 공략을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루시드의 사양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현재 여러 EV 차량들이 출시를 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하반기까지 핫한 자동차는 어느 차량이 될까요? 제가 루시드에 투자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번 영국에서 열린 구두드 페스티벌에서 루시드 에어가 큰 몫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엄청난 홍보 효과와 함께 많은 유럽인들이 루시드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깐깐하기로 소문난 유럽인들의 소비자층을 공략을 하려면 루시드 측에서도 많은 것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요. 그동안 내연 기관으로 장악을 했던 독일 3사의 퀄리티와 서비스, 매력 포인트 등을 정확히 파악 분석을 해서 유럽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 주어야겠고요. 앞으로 수많은 기업들과 싸우려면 품질 문제와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보강을 우선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나저나 자율주행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소식이 없네요. 소식이 올라오면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드 자동차 커버 사진이 있었는데요. 사실 국내에서는 이제는 찾아보기 힘든 커버이겠고, 지금도 커버를 장착을 하는 차량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 사진을 보자마자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번 웃으시라고 가지고 와봤었고요. 20, 30대 분들은 직접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네요. 어릴 때 기억으로 아버지와 차량 커버를 같이 씌우던 기억이 있는데요. 엄청 귀찮았던 생각이 나네요. 여튼 커버를 씌우고 나서도 이렇게 충전을 할 수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요. 450불에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도 많이 팔려서 수익으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루시드 에어 퍼포먼스가 생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영상에서 메탈 루프만 찾아봤지 휠은 유심히 보지를 못했네요. 휠을 보면 그랜드 투어링 퍼포먼스 에디션에만 제공이 되는 21인치 에어로 스포츠 휠을 볼 수가 있었고요. 옆으로는 퍼포먼스 차량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생산 문제에 있어서 딜레이가 있었지만은 트림별로 생산이 시작되는 걸 보니까 현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정상 가동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또한 캐나다 배송은 8월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난번 테슬라 직원들의 해고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 직원들이 리비안과 루시드, 아마존, 애플에서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다고 하네요. 인력의 상당 부분이 다른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일하기를 위해서 이전을 하였고요. 통계에 따르면 90명의 전 테슬라 직원이 리비안과 루시드에 합류를 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와 같은 곳으로 옮겨간 것처럼 보인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현재 루시드도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잘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도 이거 혹시 이 직원들이 문제가 있어서 해고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루시드에 와서는 도움이 되는 그런 직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루시드 에어가 블룸버그에서 조사한 전기 자동차 목록 중에서 효율성과 친환경 등급 및 주행 거리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전의 조사 결과에서는 모델 3가 1위를 차지하였지만은 이번 발표가 된 내용에서는요, 루시드 에어 드림 에디션 레인지 모델이 당당히 1위를 차지하는 모습인데요. 그 뒤로는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S, 쉐보레 볼트 EV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은 당연히 충전 속도입니다. 분당 22마일을 충전을 할 수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분당 20마일을 넘는 차는 없고요. 루시드 에어 트림 중에서도 퍼포먼스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 20마일을 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게 기술력의 차이가 아닐까 싶네요.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21인치 휠 부분에서는 19인치 휠보다 효율성이 약간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랜드 투어링과 21인치 휠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제서야 서서히 루시드의 기술력을 인정을 하는 내용들이
하나둘씩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서 앞으로 문제점들을 잘 보완을 해 간다면 더 좋은 내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다시 블룸버그에서 나온 내용이 있었는데요. 지난 빈쌀만의 연설 내용이 있었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은 PIF가 2023년까지 2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를 할 것이며 세계 최대 국부 펀드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하였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껏 기대를 하고 있는 네옴시티에 관련하여서도 야심찬 계획을 엿볼 수가 있었고, 특히나 루시드 모터스를 언급을 하면서 사우디 시설을 짓기 위해 고군분투를 했다면서 2월에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루시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었습니다. 루시드 이외에 2개의 자동차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음을 알렸고요. 이름은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현재 파가니와 얼마 전에 영상에서 다루었던 에스턴 마틴을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스턴 마틴이 EV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다 할 기술력 등이 없고요. 현재 재무 상태가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에 PIF가 어떠한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루시드 측이 유럽 시장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공장 확장으로 인한 부분들로 다가와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배터리와 모터를 판매를 하는 쪽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생각하는 루시드 그룹은 앞으로 기대가 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 생각을 하면서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달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